일단 알레르기는 회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분들이 많죠. 결국에는 알레르기 질환 있는데 걔네들 어떻게 없앨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비염은 크게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눠요.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주로 온도가 갑자기 변한다거나 아니면 음식 같은 거, 그리고 호르몬의 체인지,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비염이고, 알레르기성 비염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코 점막에 닿으면서 과민하게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주로 진먼지, 진드기, 개고양이 털, 꽃가루, 곰팡이, 이런 것들이 점막에 닿으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점막에 항원이 닿게 되면 피 안에 있는, 조직 안에 있는 대식세포나 호산구, 이런 것들이 과반응이 일어나면서 그쪽에서 면역 매개 물질들을 막 분비하면서 면역 반응을 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콧물이 많아지고 코막힘이 발생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알레르기의 이유는 크게 유전적인 요소랑 환경적인 요소를 얘기해요. 유전적인 요소는 당연히 부모님이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알레르기가 생길 확률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분 다 있는 경우에는 75% 이상 이렇게 되기도 한다라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만큼 유전적인 요소가 관여할 수밖에 없죠.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서 너무 깨끗한 환경에 있게 돼서 미생물에 대한 접촉이 없게 되면 이 미생물이라는 것들이 면역학적인 과민 반응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되면 면역 반응이 너무 나중에 알레르기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서 너무 깨끗한 환경에 있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알레르기는 결국에는 진단을 하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돼요. 진단은 우리가 피부 단자 검사라고 해서 피부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쭉 넣어가지고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있고,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이뮤노글로불린 E라는 게 있는데, 특정 항원에 대한 이뮤노글로불린 E가 많이 상승한 걸 확인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보죠. 코 안에 점막을 확인해서 약간 창백하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알레르기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피부 단자 검사나 아니면 이뮤노글로불린을 확인하는 게 좋죠. 이런 걸 또 이뮤노글로불린 확인하는 걸 마스트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진단적인 방법이 되겠죠. 일단 알레르기는 회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꽃가루나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기 때문에 꽃가루가 없는 계절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죠. 회피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스크를 쓴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곰팡이 같은 경우는 환경 관리를 잘 해주면 곰팡이 피지 않으니까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먼지, 진드기나 개고양이 털은 좀 달라요. 진먼지, 진드기는 먼지 우리가 피해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먼지 속에 진먼지, 진드기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습도가 높다거나 온도가 높다거나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맞춰졌을 때 걔네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좀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면서 그런 걸 관리해야 되고, 공기청정기 같은 거 쓰고 최대한 패브릭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를 최대한 피하고 환경적인 걸 조절해야 돼요. 요즘에는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그런 분들이 많죠. 피할 수 없어요. 이거 결국에는 알레르기 질환 있는데 걔네들 어떻게 없앨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동물의 털이나 비듬, 그리고 체액 같은 그런 것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최대한 청결하게 하고, 알레르기가 유발하는 그런 것들은 내가 얼만큼 많은 양의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됐느냐, 얼만큼 많은 시간이 노출됐느냐, 내가 얼만큼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양을 줄이려면 공기청정기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줄여주고, 시간을 줄이려면 적어도 잘 때는 좀 피해서 자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런 관리를 통해서 조금 더 회피하는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증상적인 치료가 있을 수 있겠죠.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식세포나 호상구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여러
여러 가지 면역 매개 물질을 확 분비해요. 그런 분비한 물질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는 걸 줄여주기 위한 항히스타민제라는 거를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고, 그런 마스트셀이나 호상구가 그런 면역 분비 물질을 분비해 주는 거를 조금 덜하게 해주는 그런 약들도 있어요. 그런 약을 같이 복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안에 있는 점막이 부풀어서 커지면 코막힘이 생기고 되니까 그런 점막을 수축해주는 점막 수축제 같은 걸 쓸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염증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염증을 줄이는 아주 적은 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포함하는 그런 비강 분무액을 사용해서 염증을 줄여주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치료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면역 치료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면역 치료는 뭐냐면 우리가 항원이 와서 그런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거라서 결국에는 그런 항원을 아주 더 저용량으로 희석해가지고 내 몸에 계속 주기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계속적으로 오니까 둔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면역학적으로 디센시티제이션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둔감하게 만들어서 그런 항원 물질이 들어왔었을 때 내가 그렇게 과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역요법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적어도 1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이버 검색해 보셔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 확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수술적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외래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라서 수술해봐야 재발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재발의 가능성은 알레르기성 비염이 높아요. 비각계, 코 안에 있는 비각계 비대증이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 줄여주고 약 쓰고 하면 숨쉬기 훨씬 더 편해요. 환경 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고. 근데 굳이 안 된다고 재발한다니까 아예 안 하는 건 저는 개인적인 소견상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안에 비중격 망곡증도 같이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비중격 망곡증 교정하면, 그리고 비갑게 줄여주면 숨쉬기 훨씬 더 편해지고, 그러면서 증상적인 치료, 면역학적인 치료, 환경적인 치료를 같이 잘 끌고 가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코로 숨을 못 쉰다는 건 정말로 전체적인 컨디션이 확 떨어져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본인이 신경 쓰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질 테니까 잘 치료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알레르기성 질환 중에 하나인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혹시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